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gx는 이차함수입니다. 예. gx를 fx에 합성을 할 건데 는 9가 서로 다른 세 실행을 갖는데 이제 fx는 그래요. 예. 뭐 한 거냐 저거? x축에 대칭시킨 거네 사실은. 그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상태잖아요. 예, x 대칭 형태인 것 같고 맞지 않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도 다른 세 식은 간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의 함수값이 9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f의 함수값은 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x를 f의 gx니까 여기 gx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gx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gx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뭘 보고 결정하는 거야? gx의 부호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gx의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위에다 넣어야 되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 이게 9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3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 15 마이너스 3k 맞니? 일단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gx가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6 이게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3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x의 제곱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건데 맞잖아. 예. 근데 얘가 세 실근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이 제곱근을 풀었을 때 둘 다 뿔마 얼마 이렇게 나오면서 4개의 실근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하필이면 왜 세 실근으로 줄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 0이면 되지 않을까? 그죠? 예, 2개 중에 하나 0이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 이면 될 것 같죠. 저 위에 게 0이라고 하면 K가 5여야 되는데 그럼 밑에가 음수 나와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래 게 0이고 위에 게 0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3x의 제곱이 0인 거고 여기서는 3x의 제곱이 얼마인 거? 18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뿔마 루트 6하고 x는 0이 나오니까 세의 실을 갖는 거고 근데 제곱의 합은 1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합성함수를 구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합성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되도록이면 안 구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신 자세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무지성 합성함수 다 구한 다음에 답 나왔다. 근데 만약에 합성함수를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두뇌가 그쪽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성함수가 물론 나는 부족해가지고 계속 좀 그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안 구하고도 풀어보고 구하고도 풀어보고 2개를 할 수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내가 소비하면서 얼마나 내 두뇌를 풍부하게 회전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치기에서 수학이 엄청 늘었다는데 왜 난 양치기에도 망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학생들 같으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풍부하게 하면서 양치기를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2-3권 보기도 빡쳐요 진짜. 근데 그걸 막 10권씩 본다고? 진짜 쉽지가 않다니까? 이 몇 권 안 되는 책 보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답만 찾아가면서 보면 그게 빠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알겠죠? 네. 자 13번 보겠습니다. fx가 분기대인 함수고요. 보통은 이제 그 수학투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분기된 지점에서의 뭐 좌우한 함수값을 보고 연속성을 먼저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등 하이스는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은 근데
나중에 생각해서 좀 보는 훈련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문제에서 묻는 건 다음과 같았습니다. fx는 어떤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gx는 특징이 있어요. 이쪽 gx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면 원점 특징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g-x가 마이너스 gx임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키였네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있나? 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죠? 예. 왜냐면 이게 거꾸로 보면 마이너스를 밀어넣고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g의 fx는 g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버리거든. 맞아요? 여기까지 잘 생각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fx는 마이너스 x야. 이런 애들은 뭐 4등급 아래에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담보돼야 되죠? 감사합니다. 뭐가 담보돼야 되지? gx가 1대1이 담보돼야 돼요. 맞잖아. 1대1 아니잖아 이거. 1대1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리면 안 되고. 근데 되기도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립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예, 그려놓을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4 이 정도 할게요. gx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4일 때 4고 마사일 때 마사고. 그렇지 않니? 그러면 저기 y는 4하고 y는 마이너스 4 라인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확실히 1대1이 아닌데 마사하고 4 사이에서는 또 1대1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또 아예 막 버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무튼 gx의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을 찾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일 때 얘를 찾는데 저 범위 안에서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아예 못 쓸 건 없고요. 왜냐면 단조인 구간이 있으니까. 1대1 구간이 있으니까. 예. fx의 모양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 범위를 보셔야죠. 만약에 x-5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x다라고 하면 x는 2분의 5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x일 때 x는 1이 됩니다. 그리고 3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x일 때 x는 마3이 되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렇게 찾은 이 아이들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마3 여기쯤에 있을 거고 1 이쯤에 있을 거고 2분의 5도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대1로 그래프가 그려진 라인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걸로 풀기가 끝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fx가 지금 보면 마사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간주하고 한 거잖아. 실제로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걸 왜 썼냐 라고 하면 fx가 이렇다면 얘들을 풀어내서 일단 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gx가 1대1이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f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혹은 fx가 4보다 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f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fx가 마사보다 작은 게 가능한 영역은 여기밖에 없지 않나? 다른 범위에서 fx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 없죠. 맞잖아. 마이너스 왼쪽에서는 3이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 마사보다 작은 거 저기서밖에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데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1보다 작다가 돼서 안 되네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마사보다 작은 게. 지금 여기서 fx가 마사보다 작을 수 있는 게 x-5밖에 없잖아요. 얘가 마사보다 작으려면 x가 1보다 작다 나오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fx가 마사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fx가 4보다 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까? 4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될 것 같지 않냐? fx가 4보다 크다. 사보다 큰 것도 x-5에서밖에 안 나오죠. fx가 4보다 크면 이게 x가 9보다 큰 영역이거든요. x가 9보다 큰 영역에서 fx는 4보다 커지는데 이때 어차피 마이너스 x라는 놈은 마구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9보다 작은 영역 이제 여기 왼쪽 끝에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9보다 큰 영역, fx 4보다 커진 영역이니까 여기에서 함수값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서 답이 안 나오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긴 안 나와서 그냥 여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확실한 거는 g는 단조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gx는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건 원래 잘못된 풀입니다. 근데 바깥쪽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해가. 해가 없어서 이 사이에서만 해가 있어서 2분의 5와 1과 마삼을 쓰는 건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냥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풀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얘는 뭐냐면 fx와 마이너스 x가 안 같아도 돼요. 안 같아도 되는데 아무튼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어서 gx의 함수값이 같게만 만들면 되거든. 근데 범위 굳이 안 따져봐도 같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사로 같은 거잖아. 이 범위가 아니라면. 그죠? 여기는 마사로 같은 거잖아. 그러면 fx가 4이고 마이너스 x도 4다. 이거만 사실 확인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겠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가 4다라고 하면 x가 마사여야 되잖아. 그럼 x가 마사일 때 fx가 4인 게 가능한가를 확인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 라인에서 같다고 하면 마이너스 x가 마사인 거니까 x가 4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fx가 마사인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고 가셔야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 네, 별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잖아. gx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값이 동일한 지점이 독립변수가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가능만 하다면 여기가 fx고 여기가 마이너스 x인데 둘이 마사로 같네? 이럴 수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 여기가 fx고 여기가 마이너스 x인데 둘이 4로 같네?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fx의 그림과 그래프가 다른 것 같고요. 좀 지울게요. 네, 잘 안 보이니까. 0에서 24 사이에서 얘는 합성함수를 그리란 얘기죠. 왜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xy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뭐 식 써서 구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리면 돼요. 저랑 같이 그려보게요.
24까지니까 이제 꽤 연장되겠죠. 처음에 3 이전까지 얘가 뭐예요? 3이라는 상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0부터 3 사이에서는 그냥 3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3의 함수값이 3이니까 3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부터 9 사이를 보는 거지. 3부터 9 사이를 보면 3에서 fx가 어디까지 가냐면 마3까지 가거든요. 그럼 fx가 3에서 마3까지면 실제로는 이쪽으로 읽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전히 3인 상태를 유지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9까지도 계속 3인 상태를 유지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를 넘어가도 마3부터 3까지 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읽어야 돼요. 그럼 또 3인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무려 15까지 계속 3인 상태를 유지하는군 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할게요. 네. 괜찮아요. 하나도 안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서 3에서 9까지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 x fx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좀 불편하면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x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3에서 9까지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fx는 어디서 어디까지? 3에서 마3까지 이동해요. 근데 fx라는 거는 여기를 fx로 보고 함수값을 읽으면 된다고. 그잖아. 그러면 3에서 마3까지 이동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읽어내는 거니까 함수값이 계속 3인 거지. 그래서 얘가 3으로 그냥 고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게 심지어 9에서 15까지 가더라도 얘가 마3에서 3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3에서 3까지 쭉 읽으면 계속 또 3으로 고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얘는 계속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냥 15까지 계속 3인 거야. 알겠지? 아, 15까지 계속 3이다. 편의상 여기는 뭐 15,3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15를 넘어가게 되면 제가 뭐가 되죠? 3부터 이렇게 쭉 커지는 거잖아요. 3부터 쭉 커지면 저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3부터 쭉 커지고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 갖다 그냥 이식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식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요만큼 되는 거죠. 예. 저걸 그대로 이식했으니까 여기가 18일 거고 여기가 21일 거고 여기가 24일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친구들? 예. 그래서 여기의 면적이 45, 여기가 2분의 9. 그럼 2분의 9 3개에다 45니까 45 더하기 2분의 27이다. 그러면 2분의 11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구간 나눠서 또 하셔도 되거든요. 해도 되는데 결국은 저처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미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곡선에 합성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게 시키거든요. 완전 정확하게 요구하진 않아요. 완전 정확하게 요구하진 않는데 여튼 나중에 그런 것까지 하셔야 돼서 이걸 계속 구간별로 나눠서 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합성함수를 그리는 것들이 좀 되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합성함수를 왜 이렇게 물어보냐 라고 하면 이거예요. 변화를 추적하는 개념이죠. 변화를 추적을 왜 해야 되는데요? 자, 내 말 잘 들어봐. 우리한테 아주 복잡해 보이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할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 우리는 어떤 단계로 해석을 하냐면 그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간단해 보이는 함수 여러 개를 합성한 합성함수로 해석을 시도해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x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처음에 하나의 복잡한 함수를 통과시킨 결과는 예측이 안 되는데 그걸 단계 나누는 거야. 그럼 처음 거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변할 것 같군 예상이 되잖아. 그럼 걔를 집어넣으면 다시 어떻게 변할 것 같군 예상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단계 거쳐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변할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복잡한 함수들 보면 잘 보시면 뭐 초월함수를 다항함수에 합성했거나 혹은 다항함수를 초월함수에 합성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한 번 더 했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범위를 추적하는 훈련을 아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한 함수의 치역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얘는 어디서 어디 사이에 존재할 거야 이렇게. 물론 그 과정에서 미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릅니다. 그냥 구간 나눠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하다. 알겠죠? 예. 자, 다음 17번 볼게요.
얘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핵심은 뭐냐면 f2x만 그린다고 해도 여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해석해 달라는 얘기냐? fx 1을 빼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리고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끌어내려서 접어 올리는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끌어내려서 접어 올리고 끌어내려서 접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fx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애야. 그지? 근데 f2x는 얘를 끌어내려서 접어 올릴 거니까 처음에 끌어내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 맞아? 근데 접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예상해서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누가? y는 f2x가. 이때도 이제 여기가 1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 것도 추측이 가능하니? 이걸 끌어내서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가 1이겠죠. 실제 끌어내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적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안 내려도 돼요. x축 위로 올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거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f5x라고 하면 얘가 몇 개 생기는 거야? 5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예. 근데 저거 하나의 넓이가 5개 아니고 4개 생기는 거죠. 예, 5x니까. 예. 그래서 얘는 4개가 생기는 거고 요거 하나의 면적이 얼마니까? 1이니까. 예, 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2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정의된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을 때 무슨 뜻인가요? 1대1 대응이란 얘기죠. 쉬운 문제들은 1대1 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해줍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정확히 1대1 대응을 다 사용해야만 답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죠. 예. 일단 1대1 함수이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의 우측에서 2차 함수가 있잖아. 2차 함수는 1대1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만 사용하는 거니까 대칭 축의 위치가 1보다 좌측에 있어야 돼요. 등호 포함해서. 대칭 축은 2분의 a입니다. 등호를 포함해서 1보다 좌측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만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하나 얻게 되거든요. 같은 이유로 얘의 대칭 축은 얼마니? b니? 맞잖아. 예, 그러면 얘는 1의 좌측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1보다 커야겠네? 같아도 되냐? 같아도 되죠. 상관없죠. 같아도. 왜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지금 x는 b라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1이 이런 데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1이 b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그죠? 예, 아무 문제 없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범위를 1대1 함수만 가지고 찾은 거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x는 1이 있는데 얘는 아래로 블록이 우측만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고 쟤는 위로 블록이 좌측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죠?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거는 1대1 함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게 안 써있어도 마찬가지야. 안 써있으면 실수를 공력으로 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면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그럼 실제로 y가 등장하는 게 실수 전체여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실수 y가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얘가 이 위로 이렇게 가서 붙을 수밖에 없거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되죠? 선생님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더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더 올라가면 1대1 조건이 깨지지 않나?
원투원이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는군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연속을 배웠으니까. 서술형 답안에다가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다 1을 대입한 1-a 더하기 3하고 아래 식에다 1을 대입한 -1 더하기 2b-3은 사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a 더하기 2b는 8인 거잖아요. 아니 3a 더하기 2b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2a 더하기 8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여기 보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냐? 뭐 하나만 확인했어야 되지 않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었잖아.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그지? 예. A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8-2b거든?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잖아. 예. 그러면 B가 뭐란 얘기냐? 3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냐? 즉, 이 조건이 더 작은 조건이었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답이 나온 거야. 이것 또한, 이 문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도 되게 고쳐서 A 범위 나왔으니까 답을 이렇게 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두 개의 조건을 잘 조합을 해봤더니 사실은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 작은 조건이었지롱.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 좀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왜냐면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면 어쨌거나 교집합이니까 더 작은 조건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작은 조건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4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실근의 곱을 알고 싶어요. 자, 3등급 이하. 이렇게 하면 3등급 이하죠.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예요. 약분이 아니에요. 약분을 하게 되면 뭘 무시하게 되지, 자꾸? 얘가 0일 때 무시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약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fx는 0이거나 또는 이제 0이거나 셌으니까 약분이 되는 거야. fx는 f 인버스 x이거나. 됐어요? 근데 fx가 0인 거는 어디에서만 가능하지? 둘 다 가능한가? 아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0인 게 나오긴 나와요. 마삼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밖에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얘를 fx는 x라고 써도 됩니까? 대답이 안 나온다고? 됩니다. 뭘 보고요? 이걸 보고요. fx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데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증가하는 함수는 반드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존재합니다. 감소함수여야만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감소함수는 다 y는 x 이외의 지점에 존재한다는 뜻도 아니야.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감소함수는 어쩔지 모르니까 역함수 구해서 푸는 게 맞지. 그래프가 안 떠오르면. 근데 증가함수는 이걸 x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해됐니? 예. 그래서 2x 더하기 3이 x일 때 이 x는 마3인데 범위에 부합하고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 x일 때 x는 3인데 범위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이 되고 이것도 근이 되고 이것도 근이 돼서 답은 2분의 27 되는 거죠. 근데 저게 진짜 감소한 함수여도 이렇게 처리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한 고3 정도 될 때까지 이게 잘못된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틀리면 오답도, 그네들 특히 오답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틀렸어. 계산 틀렸나 보다. 이러면 그냥 안 보거든.
그럼 다음번에 또 풀이 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감소함수는 안정적으로 답을 가져가고 싶으면 역함수를 구해서 보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러기 싫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확실히 내가 떠올랐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를 그려도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군. 예를 들어서 뭐 y는 마이너스 x다. 너무 이해가 쉬운데. 그죠? 얘는 스스로 역함수이기도 하고. 그죠? 아니 뭐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거 말고.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y는 x가 있어. 그럼 역함수가 이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감소한 함수지만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교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잖아. 이렇게 뻔히 없는 거는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내 말은. 근데 좀 애매해. 잘 모르겠어. 대표적으로 뭐 무리함수 같은 거. 네, 그런 애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역함수 구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알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시험지에 좀 후반부에 이 문제가 있어. 좀 그러니까 어려운 섹터야. 이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 좀 물어볼게 라고 했어. 근데 함수가 감소한 함수야. 100%야. 구해야 돼. 안 구하고 그거 역함수 위치에 x 넣어서 풀면 무조건 오답 나온다. 알았니? 정급하면 x 넣어서 푼 다음에 걔 빼고 나머지를 답으로 선택해. 그러면 확률 20%, 25%로 올릴 수 있어. 매력적인 오답이니까 무조건 만들어서 넣었을 거란 말이죠. x로 푼 애들 제끼려고. 알겠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고요. 얘는 1,a에서 분기하는 함수예요. 그죠? 예. fx, g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두 점에서 만나고. 이게 졸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이 fx를 분기를 시켜보면 이렇게 될 텐데. 맞아요? 네. 이 두 점에서 만나고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2가 양수예요. 심지어 양수고 1보다 큰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0,y를 지나거든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 일단 두 점이라는 표현에서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얘는 감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소한 함수는 원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을 반드시 홀수게 갖게 돼 있어요. 1개, 3개, 5개, 7개, 9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붙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두 점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증가해야 되니까 a 더하기도 양수고 a-도 양수야. 그럼 뭐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y는 x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문제는. y는 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예, 아무데나 원점을 뭐 생각해봐요. 그럼 0,-는 더 밑에 있잖아. 더 밑에 있잖아, 맞아? 그러면 a 더하기 2가 만약에 양수긴 양수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역함수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고 꺾인 지점에서 이렇게 가야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어차피 증가인 거 알았으니까 y는 x하고 가지고 문제 풀면 되지. 역함수가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알겠죠? 예. 여기가 이제 1,a일 거고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a는 y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a-2가 0과 1 사이가 되겠죠. 얘는 0과 1 사이에만 두 점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1보다 크잖아. 근데 얘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여야 된다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건 0과 1 사이여야 돼서 a가 그러면 얼마니? 2에서 3 사이가 나오네. 그리고 얘는 이제 둘 다 증가해 조건이 깨지 않죠. 그죠? 둘 다 증가하는 거니까. A의 범위가 2와 3 사이여야만 저 두 점에서 만나고를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예. 교점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서 교점을 구할게요. 자, a 더하기 2 x 마이너스 2하고 x를 같다고 놓고 풀면 이 점은 a 더하기 1분의 2, a 더하기 1분의 2입니다. y좌표 딱히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x를 가지고 풀면 이 점은 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제 넓이 구하죠. 넓이는 어차피 여기의 길이는 얼마죠? 두 개 차 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돼요. 기울기 1이라서 높이는 이 거리 재면 되는데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얼마니? 절대값 1-a가 되겠네요. 얘가 4다. 2분의 1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곱해야 되죠. 네. 왜냐면 역함수와 이동 면적인데 지금 절반 구하고 있으니까 2분의 2이 곱해진 거예요. 얘가 4면 돼요. 네. 됐습니다. 얘 정리하시면 2도 나눠버리죠. 2도 나눠버리고 a의 범위도 알고 있기 때문에 1-a도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부호 바꾸면서 아니? 그럼 최종식은 a-3분의 a-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a-1 얘가 마이다. 이게 나올 거거든? 이제 뭐 여러분들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죠. 알겠죠? 이 정리하면 최종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나와서 a를 1 플러스 루트 2만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범위를 여전히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는데 이 두 점에서 만나고 해서 이 범위를 알아내는 게 좀 연습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